전 세계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지도 위에서도 제대로 찾기 힘든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슈퍼파워들이 수십 년간 실패했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사막 한복판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지야. 푸른 농장이라니 영화 속 이야기지. 하지만 불가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우디 왕실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그들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왕세자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외쳤습니다. 그 기술을 반드시 가져와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야. 수십조의 예산이 단 하루 만에 편성되고 비밀 특사단이 한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사막 위에 기적이 펼쳐졌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의 질서를 뒤흔든 녹색 작전. 그 숨겨진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단 그 전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진행 가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입니다. 한국의 농업 스타트업 그린오아시스의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불모지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두 나라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사막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심각한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피부를 애는 듯한 뜨거운 바람이 저를 맞이했죠. 택시기사는 창문을 꼭 닫으라며 손짓했습니다. 이 바람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기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의 문제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 국가는 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농작물 수입 의존도가 급증했고 물 부족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죠. 사우디 정부의 초청으로 이곳에 온 저는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첫 미팅에서 만난 농업부 장관 알파하드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현수 박사님, 우리나라는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국제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에게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이 감돌았어요. 저는 지난 3년간 우리 팀이 개발해온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작물 생산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었죠. 장관과 여러 관료들이 경청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해외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소. 왜 한국의 기술은 다를 거라 생각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다른가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3년간 아랍에미리트의 작은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믿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미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해외 농업 기술을 도입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량 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은 불모지다라는 평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도전의식도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농업부 차관 하산이 저희 제안서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하산 차관은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기술력에 눈길을 줬습니다. 그는 저희를 직접 만나러 왔어요. 이현수 박사, 당신의 제안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산 차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의 도움으로 작은 예산이 배정되었고 리야드 외곽에 3평 규모의 시범 농장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작은 규모였지만 기회는 기회였죠. 한국에서 장비와 연구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1년은 악몽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이 시설을 덮쳤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으며 현지 노동자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 수확은 완전한 실패였죠. 상추와 토마토 모종은 모두 시들었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산 차관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현수 박사,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이것도 실패하는 걸까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팀원들과 밤을 새워 문제점을 분석했죠. 사우디의 극한 날씨에 맞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연구원들이 합류했고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해, 일부 작물이 생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에 꽃이 피었어요. 아직 불안정했지만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농업부 장관이 직접 방문했을 때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셋째 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물 사용량은 전통적 농법의 10%에 불과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높았죠. 토마토, 상추, 오이, 고추까지 다양한 채소가 자라났습니다. 하산 차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땅에서 이런 수확량이라니.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시범 농장은 인근 지역 학교와 병원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현지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왕세자 전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산 차관의 말에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왕실 궁에 초대받은 날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어요. 경호원들 사이로 들어서자 빈 살만 왕세자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이현수 박사, 당신이 우리 사막에서 일으킨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왕세자는 예상보다 젊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범 농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기술, 사우디의 미래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야심찬 제안이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세자와의 대화는 3시간이나 이어졌고 우리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논의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죠. 이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국제 미디어가 사막 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집중 보도했어요. 전 세계가 사우디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리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번쩍였죠.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성공의 비결이라. 기술, 자금,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죠. 사막을 보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사막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땅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그 잠재력을 깨웠을 뿐이죠. 제 대답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협력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타운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100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최첨단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흥미로운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백 명의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떠났어요.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그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도 배우러 말이에요. 반대로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도 사우디로 건너가 현지에서 기술을 전수했죠. 두 나라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파견되어 다녀온 사우디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우리가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고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 무얼 배우러 가라는 거지? 라고 실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주요 공항도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하기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어요. 잘 따라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한국농촌진흥청의 김호석 연구원은 방문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한국의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연구시설을 둘러보실 거예요. 오늘은 먼저 서울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느껴보시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호석 연구원은 한국의 발전 과정과 농업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고 농지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왔어요. 그의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뜻밖에도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롯데타워 방문이었어요. 사실 이 방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높이 1km가 넘는 제다타워를 건설 중인데 이 수주 전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오라스콤, 파워차이나, 스칸스카 등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빌딩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김호석 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설명에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는 삼성물산이 지었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도 한국 기업이 참여했죠. 3일이면 초고층 건물 한 층을 완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롯데타워에 도착해 555m 높이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는데 건물의 규모도 압도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과 세련미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고층 건물 내부의 정밀한 시스템, 초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자체 환풍 시스템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기술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우리 사우디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진동이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김호석 연구원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태풍과 같은 강풍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죠. 사우디의 모래 폭풍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이었는데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도시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계획된 그림처럼 조화로웠고 주변의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은 우리 사막의 단조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환경관리 기술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낀 도시의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카페에 모여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과 공원에서 즐겁게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들, 그 활기찬 에너지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 팀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국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을 맞이했는데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막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 안에서 초록빛 채소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양이 없이 최소한의 물로 작물이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곳의 모든 환경 요소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김호석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김 연구원의 설명에 우리 팀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10층 높이의 선반에 푸른 작물들이 LED 조명 아래 자라고 있었고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미래적이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수직 농장 시스템은 동일한 면적에서 기존 농법 다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김호석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공간 제약이 큰 도시 내에서도 대규모 식량 생산이 가능해 보였어요. 이은석 연구원은 우리를 수직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흥얼거리듯 말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저희 일행은 알 수 없는 기대감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입니다. 2022년부터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한 모델이죠. 그가 자랑스럽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m 공간에 전체 농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공간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양이었습니다. 이 한 컨테이너만으로 100가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한쪽 벽면에는 한글로 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문자 사이에서 숫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어로 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설은 일반 농법 대비 98% 물을 절약하고 있어요. 이 말에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천장을 가르쳤어요. 보이시나요? 저기 작은 장치들이 작물에서 증발한 수분을 포집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의 시스템을 보세요. 공기 중에 수분까지 모아 정수한 뒤 재활용합니다. 심지어 이 시스템은 45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특별히 한국 문화에 아끼고 재활용하는 가치관이 이 기술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해왔습니다. 하나의 물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죠. 제 동료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우디의 모래폭풍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김호석 연구원은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특수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새로운 기술로 설치된 시스템은 극심한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는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 놓인 컨테이너 그리고 그 내부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들의 장면을 보며 저희 팀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막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소에서는 인공적으로 사우디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했고 모든 지표가 명확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청했고 김호석 연구원은 세부적인 운영 현황과 경제성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물 절약, 에너지 효율성, 생산량 유지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농법 다 월등했던 것은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김호석 연구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의 적응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각 국가와 지역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과 물 재활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우디의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연구단지에서 다른 시설들도 둘러보았어요. 세계를 이끄는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질병을 초기에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작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최적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수확부터 포장까지 완전 자동화된 프로세스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식량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술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요.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그리고 환경 영향까지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호석 연구원의 말에서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스마트팜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작은 시식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토양 없이 물만으로 자란 작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수경 재배로 자란 건가요? 제 의문에 김호석 연구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네, 오히려 토양 재배보다 더 정밀하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납니다. 게다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친환경적인 연구 단지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유 강국인 우리, 사우디가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였지만 그 제약을 혁신적인 기술로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디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호석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이 우리의 핵심 가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 사우디도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의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우리 사우디에 도입한다면 정말로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대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우디와 한국 이 두 나라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자원을 가졌지만 함께 협력한다면 정말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기술 견학을 넘어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가방을 챙기는 제 마음은 묘한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기술과 문화는 제 생각의 지평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팜의 설계도 운영, 매뉴얼 데이터 분석 자료까지 한국에서 얻은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사우디의 전체 경제 구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문적 경력을 쌓아온 저로서는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해요. 세계의 흐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 대답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석유에 의존한 경제에서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 그 중심에 스마트팜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최고예요. 드디어 스마트팜 타운이 완공되던 날, 축하 행사장은 사우디와 한국의 국기로 가득했어요.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리본 커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에서 감격에 젖어 그 장면을 지켜봤죠. 왕세자가 저를 불러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현수 박사, 당신은 우리에게 식량만 주신 게 아닙니다. 희망을 주셨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스마트팜 타운 내부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녹색 농장, 첨단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수경 재배 시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우디 청년들. 불과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 세계 사막 지역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우리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어요.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산 차관과 저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친구가 되었어요. 그의 가족과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일도 잦아졌죠.
한국의 김치와 사우디의 전통 음식 카브사가 한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한국과 사우디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하산 차관과 함께 단상에 올라 경험을 나눴어요. 청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문명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 이야기죠.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은 건 기술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스마트팜 타운 5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미래의 농장을 그리는 그림 대회였죠. 아이들의 상상력은 놀라웠습니다. 로봇 농부, 우주농장, 바다밑 농장까지 그 그림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 사우디 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현수 삼촌, 정말 불가능한 건 없나요? 그 질문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불가능. 4년 전 저희가 시작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도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뿐이야.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다리는 이제 단단하게 세워졌고 그 위로 수많은 꿈과 희망이 오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피어난 녹색 기적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식물을 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심은 거였죠.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의 힘, 협력의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떤 불모지도 희망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